세 번째 주제는 자유학기제 이제 걱정 끝입니다. 진짜 적성에 맞는 일이 뭔지 전 찾아보고 싶습니다. 진짜 공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수가 될 수 있을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싶어요. 꿈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맞는 적성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관심을 가지고 걱정은 없고 꿈에 같은 친구 찾고서 경찰 체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못했던 것들을 좀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싶어요. 제대로 된 꿈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어차피 한 학기인데 변한 게 없지 않을까요? 혹시 공부를 놓칠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시험이 없다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건 아닌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는 거 아닌지 걱정스러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꼭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맞는 꿈과 적성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우려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종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이준 선생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업 성취도 저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가 단순히 이제 저희가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능감을 키워주는 시간이었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시험을 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들도 이제 시험을 안 보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고민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꾸준한 그 과정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오히려 이제 서술로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개개인의 그 수준을 더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 교과별로 반드시 그 학년에 가르쳐야 되는 핵심 성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재구성을 하거든요.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이제 줄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력 저하가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학년과 같이 올라간 저는 이제 담임교사라서 제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실 풍경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아이들하고 같이 자습을 하거나 이런 점심시간에 이제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자유학기 이전에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제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보고 왔는데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요. 사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하죠, 아이들이. 근데 선생님들도 나름의 또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개개인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심시간, 자습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친구에게, 또래에게 질문을 하면서 같이 가르쳐주고 배우고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정말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가장 달라졌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대학생 때 그 수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과외를 해봤거든요. 근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학생이 훨씬 잘해요. 예. 제 머리에 있는 걸 일로 옮기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제 머리를 어떻게 일로 옮깁니까? 근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준 학생들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 작업을 자유학기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관님,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동기부여가 되게 되면 자기가 굳건하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공부를 훨씬 더 잘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또 같이 하는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요. 좀 더 뭐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동시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도 저희가 비교를 했고요. 실제로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한 학교의 학업 성취도가 더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자, 홍영은 어머니께 좀 여쭤봅니다. 아까 방향은 맞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었다. 초기의 입장.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고1인데요. 네. 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뭔가 관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학습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딱히 공부는 잘하지 못했어요. 성적을 보면.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무슨 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뭐 하나보다 애들 많이 데리고 와서 집에서 어떤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실험이 끝나고 나면 무슨 그 발표하는 게 있대요. 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융합 과학 탐구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녀석이 좀 놀아본 애들이 잘 논다고 미리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여러 아이들과 팀을 이뤄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탐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융합대회 그거 뭐 친구들 모여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되지 그러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 때부터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되게 얌전한 아이인데 그 공부도 그렇지만 삶에 대한 균형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이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바깥에 나가서 하는 수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이 가깝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 중에 가는 그 과학 하늘을 날다 그래서 선택 수업이었는데 밖에 나가서 굉장히 무슨 생태 탐험들을 많이 하는데 네.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고 모르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봐 가면서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하고도 쉽게 이야기를 나눌 줄 알고 바깥에서 그다음에 동네를 거의 학교처럼 다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탐구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탐구할 수 있는 연구소들을 많이 탐방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집과 학교가 그 학습 환경이 넓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분명히 이 아이한테 큰 영향을 끼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이 성적 뭐 공부 능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네요. 소극적이던 아드님이 적극적이고 아주 활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남자들은 군대 가야 바뀌거든요. 근데 미리 바꿔놓은 거죠.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힘들었던 효과가 일어나고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의 변화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할 일도 많고 참 쉽지 않을 텐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자유학기제 이후. 교사의 변화. 얼마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중앙으로 자유학기제 연수를 다녀오시더니 저희한테 전달 연수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유학기제는 땡땡이다. 그 땡땡에 들어갈 말이 신혼이었어요. 신혼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신혼은 학생은 신이 나고 교사는 혼이 난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근데 왜 힘드냐? 저희가 변화하느라고 힘든 거거든요.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학생들이 융합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뭉쳐야 하거든요. 혼자 내 자료, 내 교과를 개발해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과 연계, 교과내 그리고 꿈길 탐색 주간을 활용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하려다 보면 교사끼리 상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뭐 학생들도 학폭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 교사들도 이런 교사 연구회, 뭐 교과 협의회 이런 걸 통해서 친목이 도모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게 분명히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무회를 한 달에 2번 했는데 한 번만 실시하고 한 번은 교과 협의회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교사가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이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사실 자유학기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좋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그렇게 뻔했어요. 마무리하시면 어떡해요? 아까 그분하고 대화를 하시든가. 맞아요.
그렇게 하고 끝내시려고. 그러게요. 아니 해주실 예, 줄 마저 알았어요. 정리하십시오. 예. 네. 사실 자유학기제 딱 시작하다 보면 신규 교사라든지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거니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좀 새로운 교사 이런 데 많이 업무가 배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자인 저한테 많이 부장님 힘들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아까 생기부 다 하나하나 기록해 준다고 할 때 그때 사실 우리 교사는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 이듬해 학년 말 끝나면서 제가 물었어요. 힘들었지?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그 교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그게 필요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또 한대요. 아유 그렇게 힘들면서 왜 해? 하니까 몰랐는데 이걸 서술형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그 긴밀한 래포가 형성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사가 흐뭇하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자유학기제의 매력이구나 해서 힘든 그거를 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자유학기 활동 같은 경우는 사실 활동을 많이 학생의 희망을 받다 보면 원하는 걸 다 수급하지 못해요. 사실 뭐 오카리나 하고 싶다면 그런 거. 근데 몇몇 선생님들은 방학 때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오카리나를 배웠대요. 부장님 이제는 제가 수학만 가르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자유학교가 전면 시행되면 저도 캘리그라피나 오카리나 이런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배워왔어요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교사를 캘리그라피 배치하고 이제 아무래도 전문성이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떨어지니까 강사를 뭐 3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교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 맞죠? 아니, 행복해 보이지 그걸 왜 이렇게 않나요? 얼버무리세요? 아니요. 농담입니다. 예. 아니 그래가지고요. 예, 예. 그 자유학기는 땡땡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신혼 행복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역시 무리뉴 차관님이 참 감각이 있으세요. 예, 신혼 행복이다. 자,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인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또 들어봐요. 신윤진 부부장님, 자유학기제 기업, 문화, 사회, 이 국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까 선생님 잠깐 여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건 너무 집중적으로 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자아이들은 게임 하면은 엄마들 어떻게 눈 속여서 할까 너무 고민하고 하고,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화장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지, 제가 이렇게 엄마 머리가 여기 자꾸 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하는 방법도 그렇고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걸 하더라고요. 어머니들도 학교 다니실 때 사회 시간에 우리 차관님 아마 경영 쪽이시죠? 경제 쪽이시죠? 재밌으셨던 분 계세요? 저는 재미없었어요. 사회 시간에. 그게 엄청 재미없었거든요. 그러니 은행원, 금융 이러면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되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 줄까라는 걸 제일 고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관심만 가져주면 그 다음은 내가 굳이 하지 않으라고 해도 스스로 찾아서 하더라고요. 전 자유학기제가 그렇게 변화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도대체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할까? 네, 기업에서는 자랑하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기업에 오거나 공공기관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회가 갔는데 대충 하는 데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얼굴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대충 하겠어요? 아이들이 왔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 오늘 신한은행 갔었는데 되게 별로야. 이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준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는 건 사실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루는 우리 아이랑 집에서 시장을 가는데 마트를 가는데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그래, 유치원 때는 우리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 손 드는 거라고 배웠는데 좀 이따가 고등학생 보니까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관심 있어지는 사회인데 우리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거를 배우게 되고 사회나 기업이나 관이나 민이나 하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커나가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탠다 그러면 실제로 국가가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좀 더 100년 뒤에 50년 뒤에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굉장히 자세한 것까지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는 기회가 되시면 선생님들만 진로 체험할 때 같이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머니들이 함께 같이 진로 체험하는데 나가주셔서 오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왔다 가시면 훨씬 더 이렇게 반응이 좋아요. 아 정말 이런 걸 이렇게 기업에서 준비해 주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변하게 되면서 사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차관님, 이제 뭐 거의 지금 마무리해야 될 단계인데요. 요 얘기는 꼭 한번 지금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제 또 다시 도라미 타불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교 이렇게 방문해 보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1학년 때 수업을 이렇게 자유학기제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다가 2학년 때 그 학교는 이제 시범 실시할 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너무 하니까 재미없다. 학생들이 막 뭐라 그래서 실제로 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었다고 그러고 또 어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1학년도 하고 2학년 과목도 하고 그러면 1학년 거를 바꾸면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구나. 그래서 2학년 것도 스스로 바꾸시고 또 여기 선생님은 또 따라가면서 바꾸시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꾼 거 그러니까 수업을 같이 하는 거 학생들도 같이 하고 선생님도 같이 하고 또 실제로 활동을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거 국가가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변화된 것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과연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단계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근데 고등학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민감해하는 대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바꿔가기 위해서 진로체험 집중학기라는 것도 하고요. 우리가 또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 그래서 교육과정을 지금 바꿔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이렇게 경험한 친구들이 딱 가는 시점하고 맞는데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수업 방식으로 바꾸고 또 그것에 맞춰서 대입도 좀 어렵지만 바꿔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바꾸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 내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좋은 방안들을 개혁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십니다.